자, 이제 세 번째 코너죠. 강사가 직접 설명하는 강의 활용법 코너입니다. 이제 이원준 선생님이 직접 이원준 학파가 돼서 이원준 선생님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개념, 엔제, 실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개념 시즌에서는 이제 브레인 크래커를 다루잖아요. 브레인 크래커의 뭐 수강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키마를 이렇게 체화할 수 있는지, 그 복습법, 뭐 회독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을 들을 때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좋겠지만 꼼꼼하게 사실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걸 우리가 주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시스템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거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문 위에 표시하시면서 읽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문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도를. 그리고 제 수업이 나오면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구조도는 또 밑에 그려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OX 판단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약간 정밀함이 부족합니다. 해상도가 높아져야 돼요, 문제에 대한. 그러려면 이렇게 저는 틀린 단어에다 X나 V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물결 표시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여러 색깔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칠한 곳과 강의 시간에 제가 말하는 걸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여기 지금 해시태그 보이시죠? 정답률과 해시태그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단어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문항에 대해서도 요약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출제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단순하게 한번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복습용 문제지가 있어요. 보시면 똑같이 에피쿠로스의 하상이 있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문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읽은 내용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신 여러분의 내용과 제가 판서해 드린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문제를 풀면서도 답이 기억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냥 답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까 우리 3원칙으로 표기했던 것처럼 틀린 곳이 어느 곳이었는지를 복습할 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또 이제 해시태그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해시태그를 단다면 어떻게 다시겠습니까? 그런 고민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완벽한 복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브레인 크래커가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잖아요. 근데 브레인 크래커 독서와 문학 외에 추가로 무엇을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브레인 크래커는 주로 최신 기출 3개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은 기출을 다루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부교재 이 부크 스키마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꼭 마지막에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이 부크를 보시는 중에도 푸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크를 보시는 중에 스키마 비문학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문학 모의고사를 같이 보셔도 좋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부크를 듣고 나면요. 다른 과목 교과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학 교과서를 읽을 때도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읽는다거나 뭐 사회문화 교과서를 읽을 때도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국어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 과목이잖아요. 이거를 딱 이런 수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나 일상생활 할 때도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스키마를 이용해서 구조화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은 부크가 끝나고 나면 뭘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그런 얘기죠. 네.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추상적 일반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궁합이 되게 좋아요. 뭘 같이 하든지 간에. 네.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크 하고 난 다음에 혹은 하면서 뭐 어느 정도 됐다, 어느 정도 스키마가 좀 알 것 같다 하면 저는 이제 기출 문제 추가적으로 병행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현재 2023학년도 기준으로는 부크 스키마, 고기마 스키마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병행하시면 되고, 뭐 추가로 이제 시중 기출 문제집 뭐 아무거나 또 병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선생님 말씀은 그런 기출에 국한되지 말고 뭐 이제 스키마 모의고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무거나 전부 다 도움이 되니까 이제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한마디 추가하자면 우리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수학이나 다른 과목은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보면 기출 문제 아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학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엔제에 대해서 쭉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그 이원준 선생님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겠지만 이제 좀 늦게 안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리트 300제부터 혹은 이키마부터 선생님을 따라가도 될까요? 그거는 권하지 않아요. 저희는 부크를 꼭 필수적인 커리로 넣고 있습니다. 이건 제 시그니처 강의고요. 그래서 이제 EBS 학습이 잘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부크와 300제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고, EBS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다면 부크와 이키마를 병행할 수는 있겠죠. 근데 부크는 꼭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진입장벽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부크를 들으면 진입장벽이 없어요. 근데 리트 300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트 선별이 선생님이 리트 1타시니까 리트 선별 되게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최고로 잘하셨을 건데 그냥 그거 문제집만 가져다 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기엔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문제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의 답이 기억나면 또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운동으로 치자면 운동에서도 자극을 어디에 줄 것인지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풀 때도 출제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구나. 이걸 물어보려고 한 거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된 자극을, 지적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만 벅벅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걸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아니, 상향식이라고 합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출제자 입장에서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이 탑다운 방식인 거죠. 하향식 방식인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출제자의 입장에 설명해 주는 거는 학생들이 쉽게 얻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리트는 강의와 병행하면서 듣는 거를 전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일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뭐 상반기에 다른 강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리트는 이제 이원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원 선생님 교재를 사서 듣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부크가 필수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나요? 막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풀고 틀렸던 문제만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이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생산하는 수단, 방법,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찍먹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크를 들으시면서 어떤 체계를 배우셔야 효과적이고요. 안 그러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부크는 이원 선생님을 어떤 걸 이제 따라가더라도 필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스키마 구조도를 그리는 거에 관한 건데요. 그 학생들이 매번 그 스키마 구조도를 이제 부크 때는 열심히 그린단 말이에요. 판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키마랑 그 다음에 그 리트 300제 가서도 계속 그리다 보면 손이 아프고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되는데 나 이제 이원준 학파 돼서 체화가 됐는데 그만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그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계속 그려야 될까요? 우리 로스쿨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부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친구들도 열심히 그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땐 시험장에서 다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복습을 할 때 그려보는 게 좋죠. 그거를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대충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생각한 것과 실제로 그걸 적어보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적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진짜 자기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하면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중 하나는 더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연습하실수록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힘들지만 노력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키마나 리트 300제도
회독이 필요할까요? 거기 있는 지문들을 여러 번 보는 것들이 필요할지, 아니면 새로운 지문들을 막 그냥 만나보는 게 필요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로스쿨 수험생들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이 공부엔 아주 도 같은 도사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2회독 내지 3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처럼 기출문제에 대해서 1회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푸는데 급급하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보면서 여러 가지가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다른 기출문제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회독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최소한 2회독, 또 3회독까지 했을 때 이 기출문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2회독, 3회독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스키마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고 또 수업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의고사 한 회분을 푼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복습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하시나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항별 정답률표가 나와요. 형광색 기준으로 통계를 낸 자료인데 이 문제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전체 정답률이고 이쪽은 상위 30% 정답률입니다. 지금 이 12번 문제를 보면 정답률이 59%인데 이게 이제 정답 선택률이죠. 근데 가장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었구나. 5번에 30% 선택했죠. 그런데 상위 30%를 보면 같은 문항을 11%밖에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뭐 의미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함정에 잘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항은 되게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구나. 이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었구나. 이런 거에 더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와 그리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의 중요한 차이는 또 평가원 느낌 나는 이현준 스키마 모의고사의 차이는 이런 변별력이 좋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어렵다고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어려우면서도 배울 게 있고 상위과 학생들은 또 잘 푸는 모의고사가 변별력 있는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보시면서 나는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도록 눈을 길러야겠구나. 그렇다면 이런 매력적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를 하거든요, 선지들을요. 또는 어떤 이항 대립적으로 개념들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항은 이항 대립적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항 대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잖아요. 근데 이 실전 모의고사 풀이와 함께 무엇을 병행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이제 풀고 나면 제가 여기 해시태그로 이제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 원리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주제나 비슷한 문제 원리가 나오면 실무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기출 문제 뭐랑 비슷하다. 그럼 그때 다시 돌아가서 푸는 게 좋죠. 회차별로 다시 푸는 거는 사실 좀 지겨울 수 있고 힘들잖아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푼 모의고사가 이거랑 비슷하구나. EBS 연계구나. 이런 걸 알면서 풀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이키마나 아니면 그 부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시태그를 달아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반기에 같이 복습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랑 이렇게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선생님 오늘 촬영하신 소감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이 자리에 제가 선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수술령님의 이 미슐령님의 깊은 이해도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고요. 이 강의에 대해서 또 수능 교육에 대해서 이 깊은 이해도와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흥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저도 이제 이원주 선생님이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영광입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국어 트렌드에 딱 맞는 강사분이 제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실 거라고 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학생들이 요즘 국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이원 선생님 같은 뛰어난 분을 만나서 이 어려운 수능 국어를 극복해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